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이에 꼭 있을 한 가지 일, 예언이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언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오늘은 한번 어그로도 끌어볼 겸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관계성, 관계 상태, 그리고 속마음, 앞으로의 관계 흐름과 꼭 한 번은 있을 이슈까지 한번 카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 리딩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우리 1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상대방 분과 교류가 이어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연락이든 만남이든 썸이든 좀 교류가 이어지고 있겠다 싶은데, 다만 관계에 어떤 이름을 붙이기가 애매한 그런 사이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단순히 썸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 이어진 관계, 연인이라고 하기엔 서로 책임을 지는 말이나 그런 약속이 좀 부족하고 관계가 딱 정립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친구라고 하기엔 감정의 온도가 너무 높은 그런 애매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관계성을 보는 자리에 에이스 컵 카드와 텐 소드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에이스 컵이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 감정의 교류든 분위기든 어떤 애정적인 기류가 분명히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또 이 두 번째 자리는 방해의 위치, 관계에 있어서 방해의 요소를 보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텐 소드 카드가 나와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한 번쯤은 상처를 남긴 적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1번 분들은 한 번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날이 선 말이 오갔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도대체 뭐야? 이 관계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주제로 설전이 있었다거나,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았어도 상대가 흘리듯 하는 말, 선을 긋는 듯한 말에 여러분이 혼자 상처를 받았던 일이 있었지 않을까? 혹은 이미 헤어졌던 관계, 헤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면서 재회도 아니고 썸도 아닌 애매한 그 어중간한 관계성에 놓여있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흐름을 보면 상대방 쪽에서 확실한 관계 정립이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상대방의 자리에 소드 9번 카드와 소드 6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두 카드의 조합을 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이 싫다라기보다는 어떤 걱정, 앞에 에이스 컵 카드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싫다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과 더 앞으로 나아갔을 때 벌어질 상황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관계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거나 말을 돌리거나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자리를 보면 저스티스 카드와 완주 9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기준, 여러분의 생각이 뚜렷하게 확립되어 있으면서도 그걸 이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못하고 마냥 기다리는 입장에 놓여 있지 않나 싶어요. 마음은 있는데, 놓치고 싶지 않은데 여기서 더 다가가거나 보채면 이 사람이 멀어질까봐, 이 관계마저 끊어져 버릴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 있는 상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초조하고, 나만 이 관계에 진지한가?
혹시 나만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불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1번 분들은 상대방 분과 현재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 분들, 감정적으로 교류가 있는 분들이 많겠고, 다만 어떤 확실한 관계 정립, 뚜렷한 관계 정립이 없어서 답답하신 분들이 많겠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회피하고 있거나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서 관계가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왜 뚜렷하게 관계를 정립해주지 않는 건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솔직히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조금 비겁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완드 퀸 카드도 그렇고 월드 카드도 그렇고 에이스 펜타클 카드도 그렇고 이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없지는 않아요. 오히려 감정만 놓고 보자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좋고 멀어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게 감정을 뜻하는 컵 카드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지금 방해의 요소, 방해의 자리에 별 카드가 나와 있는데 가능성과 잠재력을 뜻하는 이 별 카드가 방해의 요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가능성이 낮다, 희박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과 지금보다 더 깊어질 생각이 당장은 없는 상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관계의 책임, 관계의 결정권을 여러분에게 넘기고 싶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완드 퀸, 그리고 펜타클 페이지, 그리고 소드 7번 카드의 조합에서 보여지는 부분인데 난 지금처럼 만나는 게 좋아. 지금에 만족할 수 있다면 계속 만나. 그런데 네가 싫다면, 이 이상 더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 계속 만날지 그만할지는 네가 선택해. 네가 결정해.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보면 여러분의 뜻을 존중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걸 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거죠.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느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은 우리가 진짜 연인이 되었을 때 과연 잘 만날 수 있을까? 문제없이 잘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없습니다. 이 별 카드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한 번 헤어졌던 관계여서 그러니까 이미 연애를 해본 사이여서 관계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과거에 비슷한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책임이 생기는 순간 관계가 무거워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되게 모순된 상태예요. 감정은 있다. 함께하고 싶다. 하지만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 깊어지는 건 무섭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월드카드, 또 퀸 완즈 카드가 나와 있죠. 좋은데 가볍게, 함께하고 싶은데 의무는 없이를 말하는 소드 7번 카드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상 그 마음이 사랑이다 라고 할 정도로 깊은 상태는 아니고 또 그 관계가 깊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할 두려움, 걱정이 앞서 있는 상태라서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만약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관계는 싫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떠나보낼 생각도 하고 있다. 그 칼자루를 여러분 손에 쥐어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비겁한 사람이죠.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인 흐름.
여러분과 이 사람 사이에 있을 꼭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글거리는 단어이긴 하지만 두 분 사이에 꼭 있을 일에 대해 한번 예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상대방 입장, 여러분 입장, 그리고 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뽑아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흐름을 먼저 보자면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상대방의 입장에 컵 9번 카드 그리고 풀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컵 9번 카드는 이렇게 9개의 컵을 전시하듯이 진열해 놓고 그 앞에 이렇게 거만한 자세로 앉아있는 사람을 표현해 놓은 카드입니다. 오리지널 덱에서는 조금 풍채가 있는 남자가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자기 고집이나 신념이 강하고 그걸 꺾을 생각이 없다. 그래서 고집쟁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좋게 말해서 자유지 지멋대로 한다는 풀카드가 나와 있는 걸 보니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사람은 자기 고집을 쉽게 꺾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장을 보면 완주 9번 카드와 펜타클 9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아까 관계성에서도 여러분 입장에서 보였던 완주 9번 카드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람 곁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뒤의 흐름, 완드 퀸과 운명의 수레바퀴,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이는 이 펜타클 9번 카드를 보면 이 흐름이 영원히 이렇게 애매하게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이 정말로 지치는 순간이 옵니다. 뭐 화를 내거나 상대를 몰아붙이거나 싸우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툭 하고 꺼지는 순간. 마음이라기보다는 사실 어떤 기대, 희망이 툭 하고 꺼지는 순간이 옵니다. 아닌가 보다. 이 사람이랑은 정말 이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가 보다 하고 여러분이 제풀에 꺾여 체념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고 작정을 한다든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칼같이 끊어내려고 한다든지 하는 건 아닌데 내 마음에 그런 희망의 불씨, 기대가 사라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될 거예요.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늘 이 사람을 따뜻하게 보듬어 줬다면 앞으로는 조금 냉정하게 형식적으로만 받아주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때 상대방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조용히 마음을 거두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은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곁에 있는 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곁을 떠나지 못할 것이란 걸 알기 때문에 네가 선택해, 네가 결정해 이런 시건방진 스탠스도 취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 막상 여러분이 정말 떠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이 사람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먼저 말을 하게 돼요. 관계를 정리하는 말. 정리라는 건 끝내자 이게 아니라 정립을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이 원하던 그 타이틀에 대한 말을 하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 두 사람이 흐름을 타고 간다, 좋아진다 하는 운명의 수레바퀴로 흐름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을 하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다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리딩을 듣고 그럼 지금 밀당을 해야겠다. 지친 척 떠날 것처럼 굴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연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충분히 익숙해지고 충분히 스며들고 충분히 놓치기 싫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닳아버렸을 때 진짜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전해졌을 때 이 사람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보여서 지금 당장의 그런 의도적인 연출은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지쳐서 희망과 기대를 내려놓기까지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고생이 심하겠습니까? 많이 지치고 외롭고 혼자만 애쓴다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카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꼭 있을 일, 그게 바로 연인이 되는 일이라고요. 시간은 걸리지만 흐름은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딩 정리하자면 우리 1번 분들은 현재 애매한 관계, 정립되지 않은 관계에 지쳐 있고 또 상대방은 조금 기고만장한 태도, 시건방진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에 대한 감정도 커지고 마음도 깊어지면서 여러분이 지쳐 떠나려고 할 때쯤 여러분을 잡겠다. 여러분이 원하는 답, 원하는 확신을 주겠다. 그로 인해 여러분과 이 사람은 안정된 사이,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1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이슈, 꼭 한 번은 있을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리딩 부디 우리 1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위안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고 싶으신 우리 1번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이나 마음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제가 앞으로 제너럴 리딩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부디 우리 1번 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흐름 있기를 바라면서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 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이에 꼭 있을 한 가지 일, 예언이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언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오늘은 한번 좀 어그로도 끌어볼 겸 써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관계성, 관계 상태, 그리고 속마음, 앞으로의 관계 흐름과 꼭 한 번은 있을 이슈까지 한번 카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 리딩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우리 1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우리 2번 분들은 이 상대방과 연인 관계였던 분들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 썸 혹은 썸 타기 직전, 아니면 서로 분명히 감정은 느껴졌는데 어느 쪽도 선뜻 먼저 나서지 못해서 그대로 멈춰버린 관계로 보여지고 있어요. 뭔가 말로 설명하기는 애매한, 뭔가 있긴 있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딱 거기까지인 그런 관계에 놓여 있었던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성을 보는 자리에 타워 카드와 펜타클 5번 카드가 나와 있어요. 제가 늘 최악이라 말하는 타워와 펜타클 5번, 사실 좋지 않은 카드들의 조합이죠. 이 두 카드의 조합을 보면 그래도 두 분은 뭔가 큰일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잘 되겠다 싶은 타이밍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고 서로 호감도 느꼈고 조금만 더 용기를 냈으면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타이밍이 어긋났거나 어떤 계기로 그 타이밍을 놓쳤거나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서 거리감이 생겨버린 케이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다든지
같은 회사, 같은 모임, 겹지인이 많은 상황, 혹은 서로의 상황이 얽혀 있어서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웠던 관계. 그래서 지금도 뭐 완전히 소식이 끊어진 사이라기보다는 얼굴을 종종 마주치거나 소식을 간접적으로라도 듣게 되는 그런 관계성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펜타클 페이지 카드와 펜타클 7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완전히 끝났다면,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그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다면 마음이 정리가 될 텐데, 아직도 무언가 연결선은 남아있고, 그렇다 보니 쉽게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그런데 뚜렷한 진전은 없다 보니 마음이 심란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 사람에게 다가가 보기도 했을 거예요. 괜스레 말 한마디를 건네본다든지, 연락을 해본다든지, 신경을 써본다든지, 뭐 은근히 진짜 티도 안 날 정도긴 하겠지만 표현을 해본다든지. 그런데 뚜렷한 성과나 확실한 리액션이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슬 지쳐가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쉬 접히지 않고 포기도 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페이지 펜타클처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마음 상태에 놓여 계신 분들이 많겠다 싶습니다. 반면에 상대방 입장을 보자면 펜타클 6번 카드와 교황 카드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을 밀어낸다거나 철벽을 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먼저 다가오지도 손을 내밀지도 않고 있는 상태로 선을 지키면서 형식적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차라리 질색팔색하면서 선을 그어버리면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지언정 앞불싸 하고 정신이라도 차릴 텐데 그게 아니니까 또 이 사람이 뭘 하는 것도 아닌데 여지를 갖게 되고 희망을 품게 되고 표면적으로는 뭣도 없지만 마음 상태는 굉장히 복잡하고 심란한 그런 상태로 보여지네요. 정리하자면 우리 2번 분들은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상대방과 뭣도 없지만 그 분위기, 마음은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묘한 분위기 속에 있는 상태. 아쉬움은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상대방의 속마음과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의외다라고 생각하실지 아니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 호감,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헷갈리게만 하고 마음은 없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다. 마음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컵 6번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건 보통 과거를 추억하고 회상한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로 표현이 되어 있는 카드인데 또 꼭 과거가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만큼 순수한 감정, 순수한 마음을 뜻할 때도 많이 나오는 카드예요. 이 컵 안에 하얀색 꽃이 담겨 있잖아요. 타로에서 흰색 꽃은 순수함을 뜻하거든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 그 근본적인 자리에 이렇게 컵 6번이 떴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다, 순수한 애정으로 차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또 중간에 에이스 완즈 카드가 떠 있는 걸 보니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관계 발전을 시도해볼 의향도 충분히 있어요. 다만 마음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걱정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방해의 요소, 장애의 요소 자리에 소드 9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얘도 참 단골 카드예요.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걱정부터 한다. 일어나지 않은 일,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불면을 겪고 있다라는 뜻을 가진 카드인데, 사실 이 사람은 이 에이스 완즈 카드와 소드 4번 카드로 미루어 볼 때 여러분과 관계를 발전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고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순수한 애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는커녕 가끔은 선을 긋고 철벽을 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할 때가 있겠다 싶습니다. 어느 날은 분명히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게 느껴지다가도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차갑게 거리를 두는 모습, 잘해볼까 싶다가도 아니야, 안 돼 하고 스스로 제동을 거는 모습이 이 소드 퀸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의 사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지금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두 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관계성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처한 환경적인 이유, 혹은 이 사람의 개인의 걱정거리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개인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딱 잘라서 하나의 이유를 꼽아드릴 순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있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자꾸만 멈춰서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마음과 반대로 선을 긋듯이 혹은 형식적으로만 여러분을 대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을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애정적, 이성적인 마음이 충분히 있지만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어서 선뜻 여러분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다가서기는커녕 스스로의 마음에 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선을 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30대 혹은 40대 남자일 것 같습니다. 보통 20대는 아니라거든요. 진짜 하늘이 두 쪽 나는 상황이 있지 않은 이상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 카드에 없는 부분을 말씀드려보는 건데 20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30대 이상, 40대, 50대 이런 남자분들이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조금 제어하고 제동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인 흐름, 여러분과 이 사람 사이에 꼭 있을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글거리는 단어이긴 하지만 두 분 사이에 꼭 있을 일에 대해 한번 예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상대방 입장, 여러분 입장, 그리고 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일단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의 입장에 컵 5번 그리고 펜타클 킹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사람은 뭔가 걱정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이 컵 5번 카드 같은 경우는 뒤에 멀쩡한 컵이 두 개의 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쓰러진 컵에만 집중하고 있는, 두 개의 멀쩡한 컵은 등지고 서서 이 쓰러진 컵만 쳐다보고 있는 조금 네거티브한 성향의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카드거든요. 게다가 뒤에 킹 펜타클 카드가 떴다는 것은 욕심이 많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안위가 가장 우선이다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별 카드와 컵 4번 카드, 이 사람의 속마음에서도 보여줬던 컵 4번 카드가 여러분의 입장에도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망설이는 이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 이 사람을 원하고 관계 발전을 꿈꾸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쉽지 않겠지? 괜히 기대했다가 나만 더 힘들어지겠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겠지?
지금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감정은 충분한데 그 본능을 이성으로 꽉 눌러두고 있는 상태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다. 그런데 마지막 두 장의 카드, 흐름과 결과, 있을 일에 대해서 보자면 이게 확 뒤집힙니다.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데빌과 에이스 완즈 카드가 보여지고 있는데 두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이성을 내려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데빌은 참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악마라고 하니까 되게 안 좋은 카드 같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다른 카드들도 마찬가지지만 카드는 한쪽 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데빌은 되게 매력적인 카드예요. 저는 이 데빌 카드 좋아합니다. 말이 길었죠?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스킨십적인 이슈가 하나 크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그 순간의 감정에 취해서, 혹은 술에 취해서 어쩌다 보니 선을 넘게 되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보다 그냥 지금 이 감정에 솔직하자, 이 순간에 집중하자 라는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유교걸,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항상 내담자님들께 스킨십은 FM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라. 그건 남녀의 본능적이고 DNA적인 부분이라서 안정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그 순서는 지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많은 사람인데 지금 두 분 같은 경우는 흐름을 봤을 때 이 스킨십이 관계 발전에 큰 작용을 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스킨십이 단순한 해프닝이나 한 번의 실수로 끝나거나 흐지부지 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 스킨십을 계기로 두 사람 모두가 용기를 내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거 한번 가보자, 시작해보자, 괜히 밀어내지 말고 용기 내보자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스 완즈, 시작과 용기와 의지를 뜻하는 에이스 완즈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나왔다면 지금 순서가 거꾸로 나왔겠죠. 만약 그랬다면 절대 스킨십 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렸을 텐데 그 순서는 조금 정석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썸, 연인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흐름이다. 오히려 그 스킨십이 두 분의 관계 발전의 초석, 계기가 되겠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두 분 사이에 꼭 있을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스킨십. 그리고 단순히 그 스킨십의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관계가 발전이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오늘 리딩 정리하자면 우리 2번 분들은 현재 상대방과 이도저도 아닌 사이에 머물러 있고 또 그로 인해 답답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앞으로 어떤 자극적인 이슈가 있겠고 그로 인해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흐름이 있겠다라고 보여지니까 지금 당장은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네, 오늘 우리 2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이슈, 꼭 한 번은 있을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리딩 우리 2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위안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고 싶으신 우리 2번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이나 마음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제가 앞으로 제너럴 리딩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부디 우리 2번 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흐름 있기를 바라면서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이에 꼭 있을 한 가지 일, 예언이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언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오늘은 한번 좀 어그로도 끌어볼 겸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관계성, 관계 상태, 그리고 속마음, 앞으로의 관계 흐름과 꼭 한 번은 있을 이슈까지 한번 카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 리딩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우리 3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 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우리 3번 분들은 관계성, 관계 상태를 보면 현재 상대방과 교류가 없는 상태, 관계가 멀어지신 상태인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인이었던 분들도 있을 테고 썸이었던 분들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뭔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라기보다는 확실한 끝맺음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관계성을 보는 자리에 소드 에이스 카드와 펜타클 8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소드 에이스는 무언가를 자르는 능력, 또 무언가를 자를 때는 상처를 수반하기도 하죠. 검으로 자르니까. 능력과 상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소드라는 원소, 그리고 무언가에 공들인다, 공들여서 완성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 장인 카드, 펜타클 8번 카드가 방해의 요소, 장애의 요소로 나와 있다는 것은 너무 공을 들이다 보니까 시간이 질질 끌리고 오래 걸렸다, 지체됐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두 분은 그래도 관계를 쌓아온 시간이 꽤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고 어쩌고 하다가 결국은 등을 돌린 관계. 그러니까 썸이었다 하더라도 어물쩍 흐려진 게 아니라 우리 여기까지 하자, 이만 정리하자, 이런 확실한 말이 오가면서 관계가 종료된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두 사람의 이별의 사유를 보면 감정이 식어서라기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이유, 상황적인 장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끝났던 관계로 보입니다. 근데 그 입장의 차이가 좀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를 보면 펜타클 4번과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만 더 버텨보면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벽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펜타클 4번, 이렇게 이 사람을 꼭 쥐고 놓치고 싶지 않아 했던 모습, 또 이 사람과 이렇게 함께 흘러가고 싶어 했던 마음이 보여지고 있어요. 반면 이 사람의 입장을 보면 페이지 소드와 소드 5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 지나치게 현실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겁이 많다고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 이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관계야 하고 허물 수 없는 장벽이라고 두 분 사이의 문제를 판단했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은 위기나 장벽이 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그 장벽 앞에서 이미 마음이 꺾여 있었던 거죠. 각자의 사연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장벽이 무엇이었는지는 제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상대방은 그 문제에 맞설 용기, 끝까지 책임질 용기가 조금 여러분에 비해서 부족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해서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든
어느 쪽이 매달렸든 서로 조율해보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끝내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별로 이어졌던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정리하자면 우리 3번 분들은 마음이 식어서라기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각자의 입장 차이, 의견이 조율이 되지가 않아서 헤어지게 된 사이라고 보인다. 여러분은 이겨내고자 했지만 상대방은 용기가 부족해서 혹은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한 발 물러섰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아쉬움과 미련이 크게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걸 상황 이별이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제가 다년간 상담을 해보면 이게 남녀의 차이더라고요. 보통 타로를 보시는 분도, 영상을 보시는 분도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자분들은 보통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같이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커요. 같이 이겨내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 이게 큰데, 남자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 가장 먼저 놓는 게 이성, 연애입니다. 지금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버겁고 힘들다 보니까 내가 놓을 수 있는 건 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일이나 직장이나 이런 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놓을 수 없고, 그나마 내가 놓을 수 있는 건 연애, 이성인데, 그래서 그런지 가장 먼저 포기하고 놓는 게 연애, 이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늘 그 남녀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3번은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골라주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이 사람의 속마음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보이는 게 두 사람이 만나온 시간이 그다지 짧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 기간이 길었을 수도 있고, 기간은 짧아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깊이 엮여 있었던 관계였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의 빈자리, 여러분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다 하는 게 첫 번째로 보입니다. 허전함, 공허함, 그리고 진짜 이제 여러분이 내 곁에 없구나 하는 그런 실감. 동시에 여러분과 헤어지게 만든 그 갈등, 문제 역시 꽤 오랜 시간 지속됐던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쳤다라는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완즈 8번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고, 방해의 요소, 장애의 요소 자리에 달 카드, 또 펜타클 7번 카드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완즈 8번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시간의 흐름을 뜻해요. 근데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그냥 마냥 시간이 흐른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완즈의 시작점이 보이지 않고 있죠. 어디서 시작하는지 안 보이고 있잖아요. 이건 예전의 상황, 예전에 그 일이 쭉 이어지고 있다. 시간이 흐르는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완즈 8번이 되게 중의적인 뜻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아직도 너무 익숙해서 잊혀지지 않는다. 그 감정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헤어져야 했던 그 이유, 갈등 역시도 너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던 부분이라 어떻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또 덮어놓고 가기엔 이 달 카드, 그 끝이 좋을 거란 확신이나 희망이 잘 보이지 않고, 또 펜타클 7번, 나는 이미 지쳤다라고 하는 감정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도 사실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보고 싶다, 그립다, 여러분을 잃었다라는 그 상실감에 너무 힘들다 하지만, 또 동시에 이제는 쉬고 싶다, 더 이상 이 버거움을 안고 가고 싶지 않다, 너무 지쳤다 하는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중간에 보이는 이 펜타클 5번 카드를 보면
분명히 여러분을 잃었다는 그 상실감에 마음이 가난하다, 힘들다 하는 것도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뒤에 교황 카드를 보면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 약간의 안도감이라고 할까?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헤어져서 슬픈데, 마음이 아픈데,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한 감정.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저의 실제 경험을 좀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제가 정말 좋아했던 남자친구랑 헤어졌던 적이 있어요. 뭐 그 친구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그 친구랑 너무 결혼이 하고 싶고 평생을 함께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둘 다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뭐 나이는 먹어가고 그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지쳐가던 때가 있었거든요. 좋아하던 감정만큼 매일매일 마음이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헤어지자 하고 돌아서던 날 진짜 서로 울며 불며 헤어졌던 날의 그 감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슬프고 헤어지기 싫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결혼 자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나 혼자서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겠지. 그 마음의 짐이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픈 반면에 한편으로는 조금 후련한 마음이 들기도 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잃은 건 너무나도 아프지만 동시에 그동안 짓눌러왔던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내려가는 느낌. 숨통이 아주 약간은 트인 느낌.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잘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 달 카드가 방해 카드로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부정적이기만 했다기보다는 아직 뭐 준비가 덜 된 상태, 혹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나고 그립고 보고 싶으면서도 차마 먼저 연락하지는 못합니다. 해서 보면 지금 마지막에 심판 카드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소식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많이 나와요. 뭐 판가름이 난다 할 때도 많이 나오는데 그건 지금 상황에 그 의미는 맞지 않아 보이고 이 사람의 마음에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 사람이 바라는 건 여러분의 어떤 소식, 여러분과의 재회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다시 만나는 건 자기도 자신 없고 그래서 재회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있지만 그저 여러분의 소식, 연락, 안부, 궁금하다. 그런 소식이라도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지만 그 현실적인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자신이 없어서 지쳐서 그저 가만히 현재에 머물러 있는 상태. 재회에 대한 생각이나 자신은 없지만 여러분의 소식, 근황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난가? 예전에 제 마음 같아서 조금 감정이 이입이 되네요. 네,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인 흐름. 여러분과 이 사람 사이에 있을 꼭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글거리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두 분 사이에 꼭 있을 일에 대해서 한번 예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상대방의 입장, 여러분 입장, 그리고 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뽑아봤는데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두 사람 사이에 꼭 있을 일은 재회입니다. 재회.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된다. 그게 두 사람 사이에 꼭 있을 일이다라고 카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두 분이 맞닥뜨렸던 그 문제, 그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현실적으로 절대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나 봐요.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 관계성과 마찬가지로 소드 5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킹 소드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롯이 여러분 하나만 두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 사람이 여러분을 중심에 놓고 여러분만 보고 마음을 먹고 결단을 내렸다면 넘어갈 수 있었던 장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러지 못하고 우유부단함, 부족한 용기, 결정을 미루는 태도가 결국 이별까지 이어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이별을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잊히지 않고 비교가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비슷한 흐름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 컵 3번 카드와 힘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런 표현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버리는 선택, 포기하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을 품고 계속해서 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보여요. 물론 사람이니까 가끔은 원망스럽고 미울 때도 있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좋은 기억만 가져가려고 하고 또 돌아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행복하길 빌어주는 마음을 가질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죠. 이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이미 이 사람에게서 한 번쯤 연락을 받은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없다면 앞으로 이 사람에게서 연락을 받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안부 연락이든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는 연락이든 아니면 술에 취해서든 감정에 취해서든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요. 또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은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쉽게 접힐 수 있는 마음이 아니구나. 여러분은 그냥 지나치는 인연, 지나가는 인연이 될 수 없구나라는 걸.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선택, 그 결단을 내리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의 결과가 소드 에이스, 펜타클 에이스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리고 그게 이 소드 에이스로 보여지고 있고, 그 결과 이렇게 펜타클이 뿅 나타난다. 어떤 결실, 여러분과 이 사람의 결실이 맺어진다, 생겨난다라고 하는 걸 보니 그 선택과 결단은 여러분과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겠다는 선택, 재회를 하는 선택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꼭 있을 이슈는 재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되겠다 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네요. 오늘 리딩 정리하자면, 우리 3번 분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헤어지게 됐지만, 사실 그 현실의 벽이라는 건 이 상대방이 조금만 용기를 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 용기가 부족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겪고 결국은 이별까지 갔지만, 끝내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잊지 못해서 돌아오는 선택, 재회하는 선택을 하겠고, 결국 두 사람은 다시 이어지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3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이슈, 꼭 한 번은 있을 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리딩 우리 3번 분들에게 부디 도움이 되셨길, 위안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고 싶으신 우리 3번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이나 마음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제가 앞으로 제너럴 리딩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부디 우리 3번 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흐름 있기를 바라면서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이에 있을 꼭 한 가지 일,
예언이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언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오늘은 어그로도 좀 끌어볼 겸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관계성, 관계 상태, 그리고 속마음, 앞으로의 관계 흐름과 꼭 한번 있을 이슈까지 한번 카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덱 리딩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우리 4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우리 4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를 보면 두 분은 분명히 헤어진 상태, 멀어진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썸이었든 연인이었든 지금은 일단 관계가 끝났다, 일단락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겹지인이 많아서 완전히 어떤 소식이나 소통이 단절된 관계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교류, 그 감정적인 교류는 끊어진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의 관계성을 보는 자리에 러버스 카드와 행맨, 매달린 남자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러버스 카드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두 분 사이에 분명 어떤 연애적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만 두 분이 연인이었다면 그다지 장기 연애는 아니었겠다 싶고, 연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썸 관계였다 싶습니다. 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항상 이제 두 번째 자리에 방해의 요소, 장애의 요소를 두는데, 지금 그 두 번째 자리에 매달린 남자가 나와 있다라는 것은 잘 모르겠다, 현재의 상황, 현실이 잘 파악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이걸 풀어서 이야기해보자면 우리 관계는 표면적으로 끝나긴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다, 진짜 끝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과 상대방 두 분 다. 특히 여러분의 입장을 보면 지금 소드 3번 카드와 소드 2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작게는 스트레스, 크게는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든 상처든 그건 다 이 상대방에게서 기인한 것이겠죠? 그래서 관계도 끝이 났을 거고, 그런데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드 2번, 모르겠어, 진짜 끝인지 아닌지, 이 확신 없어 하는 카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뭔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완전히 끝났다고 하기엔 애매한데 하는 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푸사나 푸뮤, SNS, 의미심장한 문구, 또는 타이밍 묘하게 겹치는 업로드 하나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이유 없는 촉일 수도 있죠. 아직 인연이 남아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4번 리딩을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날은 끝났지, 이제 정리해야지 싶다가도 어떤 날은 지난 추억, 좋았던 기억, 그때의 감정들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보면 컵 6번 카드와 여사제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컵 6번은 참 예쁜 카드예요. 과거를 추억하고 회상하는 카드인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전의 기억들을 더듬어 보고 있는 카드입니다. 여기서 예전의 기억이란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의 기억, 그 추억이겠죠? 또 그게 여러분에게 가졌던 본인의 몽글몽글한 감정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뒤에 이 여사제 카드가 나와 있는 걸 보니 그걸 드러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사제는 무언가 숨긴다,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큰 카드인데,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사로, 품위로, 아니면 SNS로 살짝 티를 낼 수는 있어도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 없는 상태. 왜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는지는 이제 다음 속마음 카드에서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어쨌거나 드러내고 있지는 않고 마음속으로는 여러분과의 좋았던 시절, 좋았던 기억을 품고 있는 상태다. 그리워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은 연인이었든 썸이었든 한 번쯤 이성적인 교류가 있었던 상대와 헤어진 상태, 그런데 정말 끝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있는 상태, 그리고 상대방도 여러분도 아직 그 감정의 잔재가 남아서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나 그 만남이 너무 진해서 여운이 깊게 남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렇게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마음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겪어본 적이 있는 감정인데 아마도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지금 마음이 싱숭생숭하거나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두 사람이 왜 헤어졌는지는 각자의 사연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단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최소한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식어서, 미워서, 정이 떨어져서 마음이 다해서 헤어진 건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근황이 궁금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해요. 지금 컵 에이스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향한 속마음, 그 근본적인 자리에 컵 에이스가 나와 있다라는 것은 애정이 남아 있다, 사랑이 남아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드 2번 카드, 이게 조금 현대식으로 표현이 된 카드라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림만 보자면 뭐 염탐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저는 그런 이미지, 직관 타로는 안 좋아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여러분을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마음도 이 완드 2번 카드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카드, 방해의 자리, 장애의 요소 자리에 참 극단적인 카드가 나와 있어요. 데스. 이 사람은 우리가 끝난 사이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헤어질 때 정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재회의 여지는 없을 것처럼 확실하게 선을 그으신 건지, 아니면 뭐 서로 상처되는 말을 했던 건지, 차단의 이슈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단호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한 걸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 사람은 우리는 끝났잖아 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다. 왜? 무서워서 라고 합니다. 지금 감정을 숨긴다,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비밀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퀸 컵 카드가 나와 있고, 그 옆에 페이지 소드, 이 소드를 마주할 자신, 용기, 그리고 능력에 비해 너무 과분한 소드를 쥐고 있느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페이지 소드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혹시 내가 여러분에게 다가갔다가 표현했다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여러분이 차갑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미 마음 다 정리했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뭐 다른 말로 하면 약간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심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자존심보다는 소심함이 더 커 보이는데, 이런 마음 상태를 빗대어 볼 때 여러분이 먼저 이별을 이야기한 케이스도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이별을 말하게끔 만든 건 이 사람의 태도였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차마 먼저 다가가지 못합니다. 지금 뒤에 완드 페이지 카드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건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길어지고, 타로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페이지가 이 완드를 우러러보고 있어요. 이건 이 완드를 막 휘두르지 못하고 이 완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를, 그런 판이 깔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낼 때 많이 등장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심 여러분이 괜찮아, 다시 이야기해보자 라고 손을 내밀어 주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은근히, 아주 은근히 바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요구할 수도 없고 기대한다고 말을 할 수도 없어서 그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주변을 맴돌기만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뭐 여러분의 SNS를 염탐한다든지, 여러분의 사소한 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운다든지, 여러분의 감정을 추측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멈춰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애정, 사랑은 남아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추측할 수 없고 반응을 예측할 수 없어서 눈치만 보고 있다, 차마 먼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마음 상태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이별의 책임은 이 사람에게 있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인 흐름, 여러분과 이 사람 사이에 있을 꼭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글거리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두 분 사이에 꼭 있을 일에 대해서 한번 예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상대방 입장, 여러분 입장, 그리고 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뽑아왔는데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정말로 어그로를 끈 꼴이 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카드의 흐름을 보면 단기간 내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회도 없고 연락도 없고 뭐 우연한 대화의 장이나 어떤 속 시원한 대화의 모습도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두 분은 헤어질 때 생각보다 꽤 단호하게 끝을 냈었나 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은 남아있는데 아무도 선뜻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카드를 차근차근 읽어보면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 관계성에서 보여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투 소드 카드, 그리고 교황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진짜로 이 사람이 돌아온다면, 반성하고 혹은 숙이고 돌아온다면 받아줄 수도 있다 하는 조금 너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보여요. 이 말은 여러분이 먼저 이 사람에게 다가가거나 손을 내밀 용의는 없다라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반면 상대방은 여기도 이 사람의 속마음에서 보였던 카드들, 데스와 퀸컵 카드가 보여지고 있는데, 속마음에 이어서 여기서도 이 데스와 퀸컵 카드가 보여지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꼭 닫았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콱 닫혀버렸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의중을 알 수가 없어서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끝내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끝내는 이렇게 퀸컵 카드처럼 컵 뚜껑을 꼭 닫아놓고 자기 감정을 숨겨 놓는다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결국 두 사람 모두 그 애끓는 감정을 각자의 몫으로 안고 가게 되겠다. 지금 흐름의 결과에 컵 8번 카드와 완즈 10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감정이 이렇게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모습, 또 이 10개의 완즈를 서로 나누지 않고 나 혼자 힘들게 다 이고지고 가는 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그 감정을 이렇게 이고지고 가겠다, 쓸쓸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언이라고는 했지만
참 어떻게 보면 이 리딩은 잔인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재회가 된다고 보이지도 않고 재회를 떠나서 어떤 대화나 감정을 쏟아내는 기회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나중에는 이 완드가 하나하나 내려놔지면서 마음이 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때까지 그 각자가 하는 마음고생은 꽤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 재회를 떠나서 아무 일도 없는 건 원하지 않는다.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대화의 창구를 열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가서 매달려라, 감정을 쏟아내라 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잘 지내? 얘기 좀 할 수 있어? 정도의 틈은 보여줘라 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움직일 마음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틈이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의 의중을 알 수 없어서 멈춰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의 틈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오늘 리딩 정리해보자면 여러분과 이 사람은 헤어진 사이, 멀어진 사이고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충분히 남아있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의중을 알 수 없어서 그리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별다른 변화, 이슈가 보여지지 않고 만약 그 흐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작은 틈이라도 보여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4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의 이슈, 꼭 한 번은 있을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별다른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예언이라고 리딩을 했는데 조금 민망한 리딩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리딩 부디 우리 4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이나 마음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제가 앞으로 제너럴 리딩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부디 우리 4번 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흐름 있기를 바라면서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